네, 드디어 전형별 모집 인원까지 왔습니다. 엄청 힘드네요. 일단 경영학 전공과 글로벌 경영 전공 두 개는 굉장히 비슷하게 가죠. 여기 보시면 가천 바람개비 1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2명의 차이가 나는 것과 여기 특성화 농어촌 교육기획 균등 전형에서 글로벌 경영학 전형을 뽑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농어촌 전형에서 뽑지 않는다는 것까지만 체크를 하시면 두 개의 학과는 거의 이제 뭐 뽑는 인원수라든가 배치는 거의 같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교과 전형에서 뽑는 인원수가 이렇게 합쳐봤을 때 훨씬 많아요. 가천 바람개비 전형으로는 다 해봤자 24명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 경영학과를 학종 전형으로 막 50명, 60명씩 뽑는 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지금 가천대학교는 학종 전형으로 경영이나 글로벌 경영 전공 둘 다 합쳐도 50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참고로 경영학 편제 내에서 금융수학과도 있었죠. 금융수학과는 무려 6명밖에 선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융수학과도 있고 또 응용통계학과도 있고 하니까 이런 두 개 중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를 잘 고려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수학과와 응용통계학과는 좀 보충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경영학, 글로벌 경영학과, 의료경영학과도 또한 보충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 보시면 경제학과는 지금 적성우수자 전형으로 되게 35명을 선발을 하고 경제학과의 경우에는 가천 바람개비 전형으로는 10명밖에 선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하게 다뤄지는 지점을 볼 거예요. 보세요. 경제랑 경영이 같은 과목인가요? 비슷한 과목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자, 여기 보시면 경영학 전공으로는 교과 전형으로 이만큼 이제 종합 전형으로 24명. 근데 글로벌 경영학 전공까지 하면 사실상 46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경제학과의 경우에는 전체 인원수가 지금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 가천 바람개비 1에서 10명밖에 선발 안 합니다. 즉 교과 전형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학과별로 교과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거를 좀 더 선호하는 학과가 있고 종합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비교과의 반영 비중을 높게 보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짜고 있는 학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학교 내에서도 학과별로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전략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체크해 주시기 바래요. 자, 그리고 심리학과 이번에 생겼다는 거. 네, 지금 보시면 그래도 종합전형으로 6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많은 학생들이 지원할지 어쩔지에 대해서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율전공학부. 저는 여기 가천대 자율전공학부 좀 추천하고 싶어요. 올해 진짜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할 거라고 지금 계속 얘기가 자자하거든요. 그런데 아쉬운 점은 뭐냐. 가천대 자율전공학부는 학종 전형을 뽑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요 10명 체크된 건 도시계획 조경학부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쉽고 결과적으로 그냥 내신이 좋아야 이 전형을 갈 수 있다는 게 좀 아쉽게 느껴져요. 전체적으로 저는 가천대학교가 좀 내신 좋은 학생들을 자꾸 선발하려고 하는 게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욕심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이 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이제 좀 전투적으로 자기 어떤 역량을 뽐내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려면 사실 학종을 많이 뽑아야 돼요. 현재로서는 크게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사실 이 페이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전형별 이 인원의 배분을 살펴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 전형에서 이런 스타일로 학생을 이렇게 많이 뽑고 싶어 하는가를 체크를 하면 내가 그 지원을 해도 좋을지 하면 안 될지에 대한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가천대학교는 전체 학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학종의 비중을 좀 줄였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과의 반영 비중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고 모든 전형을 통산해서 최종적인 어떤 그 내신 입결을 비슷하게 조율하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연계열이죠. 자연계열의 경우는 역시 여기 보시면 교과 전형 있고 종합 전형 있고 요 선을 기준으로 학생부 우수자. 자, 학생부 우수자 다시 복습해 볼까요? 학생부 우수자는 비교과 20이 반영되는 거예요. 적성 우수자는 내신이 60% 반영되는 거예요. 가천 바람개비 2는 내신 100%로 6배수를 선발해서 면접을 보는 거예요. 자, 기억하시죠? 그래서 면접을 많이 반영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 간호학과 자연계열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간호학과 자연계열에 있는 가천바람개비 2는 13명 선발하는데 6배수를 하면 63하고 한 78명 정도까지 이제 면접을 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공지능 전공도 좀 유의해서 보시면 좋겠는데, 자, 인공지능 전공이랑 소프트웨어 전공은 올해 가천 바람개비 1에서 선발을 안 해요. 나머지 인원들 다 가천 SW에 가 있어요. 요것도 좀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천대학교가 이 전형을 아예 안 쓰게 하는 것은 조금 좀 아쉬운 전략이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6개를 지원하면서 가천대를 같이 쓰게 되는데, 가천대를 쓸 때 나는 이제 일반 학종으로 지원을 할 거야 해서 그 소프트웨어 전공 애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가천바람개비 1에 보면은 지금 인원수를 안 뽑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SW 전형의 준비자가 아니라면 여기에 지원하기는 좀 어려워질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략이 유효할지는 좀 이제 올해 입시를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형 일정 요거는 간단하게만 터치하고 가죠. 원서 접수가 9월 6일부터 10일까지예요. 여러분 너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이번에는 추석 때 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원서 접수하고 추석 때 마음껏 쉬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매번 원서 접수랑 추석이 좀 애매하게 끼어져 있어가지고 추석 때 쉬지 못했는데, 이번엔 추석 때 반드시 쉴 거예요. 제가 잠수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그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류 제출 마감은 이제 하루 뒤인 9월 11일까지, 지금 뭐 자소서 제출이라든가 이런 거를 여기 보시면은 9월 11일 2시까지는 꼭 하라고 되어 있네요. 적성고사는 고사장 확인일 해보시면 10월 17일에 고사를 보게 될 것이고, 고사장 확인입니다. 미안합니다. 그다음 전형일, 그러니까 실제로 고사를 보는 날은 11월 24일. 이게 언제입니까? 수능 끝난 이후죠. 수능 끝나고 전형을 치러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천의예 전형은요, 보세요. 전형일이 12월 6일이에요. 이때 되면 애들 정말 많이 지쳐요. 왜냐면 수능도 끝났지. 근데 수능 끝나고 시간 많지. 근데 여기서 지치면 안 되는 게요. 1단계 발표라는 게 지금 수능에서 최저 맞춘 애들만 와라, 결국 이런 얘기거든요. 수능 최저 워낙 가천의 전형 까다로우니까. 최저 맞췄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형일인 면접일에 가야 되는데, 시간이 그래도 좀 있는 편이에요. 한 6일, 7일, 8일, 6일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6, 7일 정도 준비할 수 있으면 정말 빠듯하게 준비해가지고 자신의 생기부에서 나오는 어떤 단어에 대한 설명까지도 다 할 수 있게, 그렇게 빠듯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가천바람개비 1은 1단계 발표를 10월 17일에 하고요. 인문전형이랑 자연계열은 일주일 단위로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인문제 계열이 자연계열보다 일주일 빠르네요. 일주일 빠르게 전형일을 하면 면접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면접을 보러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학석사 통합 전형이 있고 가천 SW 전형이 있고, 이 학석사 통합 전형과 가천 SW 전형은 이제 같아요. 9월 30일에 발표해서 전형을 10월 9일에 치르는 겁니다. 거의 가장 빠르다고 볼 수 있겠죠. 같은 전형으로는 지금 사회기여자, 특성화고교, 농어촌, 교육기회 분준 전형인데, 얘네는 같은 1단계 발표를 같이 해도 전형일은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면접일이 다르다는 거죠. 가천바람개비 2는 11월 18일에, 그러니까 수능 끝나자마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학교자 발표는 12월 10일에 하게 됩니다. 이때 되면 모든 학교들이 다 하니까요. 앞으로 이 페이지에 대한 거는 간단하게 제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원서 접수. 원서 접수도 제가 나중에 동영상 하나로 따로 만들어 드릴게요. 접수 기간은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이거 너무 생각보다 이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원서 접수 사이트에 접속해서 회원가입하고 로그인 하신 다음에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고, 여기 유의사항은 뭐 자소서 대필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원서 작성, 모집 요강 참고해서 전형 유형 지원학과 전공 등을 선택해서 입력을 해야 된다. 빠짐없이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 된다. 학생부 온라인 제공 동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온라인 제공 동의를 해야 별도의 제출 없이 진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원서 접수는 어렵지 않으니까 나중에 원서 접수 시즌 때 그거에 관련된 동영상 올려드리고, 합격자 발표 및 등록도 역시 어렵지 않으니까 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전형별 안대는 이제 교과 전형이 어떻게 될 것이다, 종합 전형이 어떻게 될 것이다, 실기전 어떻게 될 것이다에 대해서 전년도, 전전년도와 비교해서 제가 브리핑을 좀 해드릴 텐데, 이건 시간이 좀 걸리니까 다음 동영상에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